체육대회 참가자 명단이 운동장 중앙 게시판에 붙은 것은 아침 10시를 막 넘긴 시간이었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몰려들어 종이에 적힌 이름들을 읽어 내려갔다. 학부모 양궁대회 항목 아래에는 총 1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 5번째에 이혜선, 김지한 학부모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 바로 아래에는 오재경, 오태윤 학부모이 적혀 있었다. 순간 몇몇 학부모들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오재경. 그는 지역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다. 스포츠 브랜드 회사를 운영하며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CEO였고 한때 지역 양궁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도 있었다. 체육대회가 열린다는 공지가 나가자마자 가장 먼저 참가 신청을 했고 학교 교직원 사이에서는 이미 이번 해의 하이라이트 경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그의 아들 태윤은 늘 반에서 중심이었고 그런 아들의 영향력은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무시할 수 없었다. 문제는 태윤이 지안을 노골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점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도시락 냄새가 이상하다는 말로 시작된 놀림은 어느 순간부터 노점상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확대되었고 체육복이 낡았다느니 학용품이 싸구려 같다는 소문까지 만들어냈다. 교사들은 눈치챘지만 결정적인 증거나 상황이 없어 개입하지 못했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혜선도 몰랐다. 다만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속삭임이 이어졌다. 이혜선 씨가 오재경 씨 바로 위네. 설마 이기려고 참가한 건 아니겠지? 뭐 재미로 하는 거지? 비교가 되겠어? 일부는 웃음을 터뜨렸고 일부는 팔짱을 낀 채 묘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어차피 명백한 승자가 정해져 있는 무대에서 예상치 못한 등장이란 언제나 흥미거리가 되었다. 혜선은 그 시선들을 알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다. 출근과 육아, 장보기를 반복하며 버텨온 지난 10년의 피로 속에서 그녀는 세상의 평가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평가가 아이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오태윤이 학교에서 어떻게 군림하는지, 친구들 사이에서 무슨 말을 듣는지 정확히 몰라도 감으로는 알 수 있었다. 며칠 전 지안의 담임 선생님이 전화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지안이가 최근에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혹시 가정에서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혜선은 당황했지만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다. 선생님은 체육대회가 아이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고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좋은 기회란 말이 너무 막연했지만 혜선은 무언가 해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다. 참가 신청서를 쓸 때 그녀는 망설였다. 이름을 적으려던 펜이 몇 초간 멈췄다. 과연 내가 이걸 해도 되는 걸까? 누군가 웃지 않을까? 아이가 더 힘들어지진 않을까? 하지만 생각 끝에 적었다. 그리고 오늘 운동장에 섰다. 조롱 섞인 시선을 등에 받으며 아이의 이름을 잃지 않기 위해. 경기 전 대기구역은 작은 긴장이 흘렀다. 다른 학부모들은 고급 양궁 장비를 들고 왔고 몇몇은 SNS 라이브를 켜기도 했다. 재경은 흰색 스포츠 유니폼에 학교 로고가 박힌 모자를 쓴 채 서 있었다. 주변에선 그를 둘러싸고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는 익숙한 듯 웃으며 카메라를 응시했다. 그리고 한번 혜선을 보더니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한 학부모님이시죠?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 말 속에는 선을 긋는 듯한 거리가 있었다. 혜선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활이 들려 있었다. 현대식 장비에 비하면 무겁고 정교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익숙한 무게였다. 대학 시절 하루에 수백 발을 쏘던 시절 그 활은 그녀의 일부분이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손에 닿는 촉감은 여전히 선명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곧 학부모 양궁 대회가 시작됩니다. 참가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석에서 아이들의 환호성이 이어졌다. 지아는 운동장 맨 뒤편 담벼락 가까운 그늘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옆자리 아이들은 웅성거렸다. 야! 쟤 엄마 진짜 한복 입고 나왔다! 미친 거 아니야? 태윤이 아빠한테 발리겠지!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들리지 않는 척, 모르는 척 했다. 하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왜 엄마는 굳이 이런 걸 하겠다고 했을까? 도대체 왜? 한편 혜선은 자기 자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운동장의 바람은 점점 강해졌고 햇살은 한층 뜨거워졌다. 그녀는 관중석을 향해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활을 손에 쥐고 시선을 앞에 두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이건 자신을 위한 싸움도 아니었다. 아들이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날.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날. 그것이 오늘이었다. 체육대회 참가자 명단이 운동장 중앙 게시판에 붙은 것은 아침 10시를 막 넘긴 시간이었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몰려들어 종이에 적힌 이름들을 읽어 내려갔다. 학부모 양궁대회 항목 아래에는 총 1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 5번째에 이 김지한 학부모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 바로 아래에는 오재경, 오태윤 적혀 있었다. 순간 몇몇 학부모들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오재경, 그는 지역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다. 스포츠 브랜드 회사를 운영하며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CEO였고 한때 지역 양궁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도 있었다. 체육대회가 열린다는 공지가 나가자마자 가장 먼저 참가 신청을 했고 학교 교직원 사이에서는 이미 이번 해의 하이라이트 경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그의 아들 태윤은 늘 반에서 중심이었고 그런 아들의 영향력은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무시할 수 없었다. 문제는 태윤이 지안을 노골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점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도시락 냄새가 이상하다는 말로 시작된 놀림은 어느 순간부터 노점상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확대되었고 체육복이 낡았다느니 학용품이 싸구려 같다는 소문까지 만들어냈다. 교사들은 눈치챘지만 결적인 증거나 상황이 없어 개입하지 못했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혜선도 몰랐다. 다만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속삭임이 이어졌다. 이혜선 씨가 오재경 씨 바로 위네. 설마 이기려고 참가한 건 아니겠지? 뭐 재미로 하는 거지? 비교가 되겠어? 일부는 웃음을 터뜨렸고 일부는 팔짱을 낀 채 묘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어차피 명백한 승자가 정해져 있는 무대에서 예상치 못한 등장이란 언제나 흥밋거리가 되었다. 혜선은 그 시선들을 알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다. 출근과 육아, 장보기를 반복하며 버텨온 지난 10년의 피로 속에서 그녀는 세상의 평가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평가가 아이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오태윤이 학교에서 어떻게 군림하는지, 친구들 사이에서 무슨 말을 듣는지 정확히 몰라도 감으로는 알 수 있었다. 며칠 전 지안의 담임 선생님이 전화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지안이가 최근에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혹시 가정에서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혜선은 당황했지만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다. 선생님은 체육대회가 아이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고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좋은 기회란 말이 너무 막연했지만 혜선은 무언가 해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다. 참가 신청서를 쓸 때 그녀는 망설였다. 이름을 적으려던 펜이 몇 초간 멈췄다. 과연 내가 이걸 해도 되는 걸까? 누군가 웃지 않을까? 아이가 더 힘들어지진 않을까? 하지만 생각 끝에 적었다. 그리고 오늘 운동장에 섰다. 조롱 섞인 시선을 등에 받으며 아이의 이름을 잃지 않기 위해. 경기 전 대기구역은 작은 긴장감이 흘렀다. 다른 학부모들은 고급 양궁 장비를 들고 왔고 몇몇은 SNS 라이브를 켜기도 했다. 재경은 흰색 스포츠 유니폼에 학교 로고가 박힌 모자를 쓴 채 서 있었다. 주변에선 그를 둘러싸고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는 익숙한 듯 웃으며 카메라를 응시했다. 그리고 한번 혜선을 보더니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한 학부모님이시죠?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 말 속에는 선을 긋는 듯한 거리가 있었다. 혜선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활이 들려 있었다. 현대식 장비에 비하면 무겁고 정교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익숙한 무게였다. 대학 시절 하루에 수백 발을 쏘던 시절 그 활은 그녀의 일부분이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손에 닿는 촉감은 여전히 선명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곧 학부모 양궁 대회가 시작됩니다. 참가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석에서 아이들의 환호성이 이어졌다.
지아는 운동장 맨 뒤편, 담벼락 가까운 그늘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옆자리의 아이들은 웅성거렸다. 야, 쟤 엄마 진짜 한복 입고 나왔다. 미친 거 아냐? 태윤이 아빠한테 발리겠지?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들리지 않는 척, 모르는 척 했다. 하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왜 엄마는 굳이 이런 걸 하겠다고 했을까? 도대체 왜? 한편 혜선은 자기 자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운동장의 바람은 점점 강해졌고 햇살은 한층 뜨거워졌다. 그녀는 관중석을 향해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활을 손에 쥐고 시선을 앞에 두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이건 자신을 위한 싸움도 아니었다. 아들이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날.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날. 그것이 오늘이었다. 양궁 대회를 며칠 앞두고 혜선은 지안의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이는 예전처럼 활발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집에 돌아오면 책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예전엔 저녁밥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밥상 앞에서도 말없이 밥만 뜨고 수저를 내려놓으면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처음엔 단순한 사춘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친구들과의 마찰이나 공부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고 넘겼다. 하지만 체육대회 이야기가 집으로 날아온 날, 지안의 표정은 분명히 얼어붙었다. 학부모 양궁대회 참가자 명단에 이혜선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아이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다. 어느 저녁,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소고기 뭇국에 김치, 계란말이와 김이 올라간 소박한 밥상이었다. 혜선은 지안의 입맛이 없다는 걸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안아, 체육대회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 지안은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푹 숙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사이 혜선은 테이블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는 고개를 든 채 말하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마치 속에 쌓아둔 무언가를 꺼내듯 말했다. 엄마, 나 체육대회 가기 싫어요. 재혁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지아는 언제나 학교 행사를 기대하던 아이였다. 교내 연극 음악 발표회, 환경미화 날까지도 빠짐없이 참여했던 아이였다. 그런데 왜 갑자기? 혜선은 부드럽게 물었다. 왜 무슨 일 있었니? 지아는 한참을 망설였다. 입술을 꾹 다문 채 결국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다른 애들이 저 놀려요? 이상하다고? 조용한 목소리에 담긴 수치는 또렷했다. 혜선은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지아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제 도시락에서 냄새 난대요. 엄마가 싸주는 김밥이랑 멸치볶음에서 썩은 해초 냄새 난다고. 그 말에 혜선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지아는 숨을 고르며 다시 말했다. 아무도 옆에 안 앉으려고 해요. 제가 지나가면 가방 치우고 고개 돌려요. 그냥 다 이상하대요. 엄마가 너무 아줌마 같다고도 해요. 재혁이 말없이 아이의 등을 토닥였지만 그 손길조차 위로가 되지 않는 듯 지아는 손을 뿌리치듯 피했다. 특히 오태윤이랑 아만다. 태윤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스포츠 못한다고 했어요. 머리 좋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못 쓴다고. 엄마도 한복 입고 사진만 찍으러 오는 줄 안대요. 혜선은 들을수록 말문이 막혔다. 아이가 겪은 모든 모욕과 수치심이 그녀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아이는 이어서 말했다. 지난주 급식실에서 김밥 먹는데 아만다가 와서 이거 썩은 풀냄새나 그러면서 손으로 코를 막았어요. 애들이 다 웃었어요. 아무도 나 안 도와줬어요. 혜선은 눈물을 삼켰다.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아이는 더 깊은 상처를 내비쳤다. 엄마 다음 주에 체육대회 나가지 마세요. 제발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지안의 눈은 간절함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다. 혜선은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이는 미묘하게 몸을 피했다. 그건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다. 자존심이 무너진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은 자존감을 지키려는 몸짓이었다. 그날 밤 지안이 잠든 뒤 혜선과 재혁은 오랜 시간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휴대폰도 내려놓은 채 오직 서로의 눈만 바라봤다. 이대로 괜찮을까?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애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학교에 얘기해봐야 하지 않을까? 혜선은 고개를 저었다. 단순히 담임에게 말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란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건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 교사의 무관심 때문도 아니었다. 아이가 느끼는 수치심은 다름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되었고 그 두려움을 뿌리째 뽑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했다.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방 안까지 번졌다. 이번엔 보여줘야 할 것 같아. 재혁이 고개를 돌렸다. 뭘? 내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는 걸. 다음 날 아침 혜선은 오랜만에 다락방에 올라갔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결혼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상자엔 오래된 사진들, 대회 메달, 그리고 한 벌의 특별한 한복이 들어있었다. 하늘빛과 연분홍이 어우러진 그 한복은 혜선이 마지막 국가대표 선발전에 입고 나갔던 옷이었다. 그날은 마지막 경기이자 마지막 활을 쐈던 날이기도 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도 이 옷만큼은 간직했다. 이유는 몰랐다. 단지 언젠가 다시 꺼낼 날이 있을 거란 희망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비단을 쓸어내렸다. 여전히 매끄럽고 차가운 촉감. 혜선은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몸에 대보았다. 사이즈는 여전히 잘 맞았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녔다. 이번엔 아이를 위해 싸우자. 내 과거가 다시 무기가 될 수 있다면 오늘만큼은 그것을 꺼내들어야 할 때다. 더 이상 우리 아이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누가 뭐래도 당당할 수 있도록. 양궁 대회 당일 오전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제 학부모 양궁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정해진 장소로 이동해 주세요. 말이 끝나자 운동장 분위기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아이들은 운동장을 가로질러 관중석 앞으로 몰려들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소란이 일었다. 일부는 핸드폰을 꺼내들어 동영상을 찍을 준비를 했고 몇몇은 웃으며 드디어 메인 이벤트다 라고 말했다. 이에서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참가할 생각이 없었다. 체육대회 공지를 받았을 때 그녀는 단지 도시락을 싸고 응원만 할 생각이었다. 어차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도 부담스러웠고 양궁이라는 종목이 대부분 남성 참가자 위주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안을 괴롭히는 아이들의 부모,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태윤의 아버지 오재경이 참가자 명단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일어났다. 그 이름은 이미 몇 번 지안의 입에서 나온 적이 있었고 혜선은 아이가 얼마나 그 이름 앞에서 움츠러드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갈게. 재혁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진짜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참가자 대부분은 남성이었고 키도 크고 체격도 당당했다. 게다가 오재경은 몇 번의 지역대회에서 상을 탄 경력도 있었고 제대로 된 장비까지 갖춘 취미 이상의 실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와 한 무대에 선다는 건 평범한 엄마들에겐 엄청난 부담이었다. 양궁구역으로 향하는 길은 짧았지만 시선은 길었다. 그녀가 걸어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눈이 그녀를 따라왔다. 어떤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 어떤 이들은 대놓고 조롱 섞인 시선을 보내왔다. 저 봐, 진짜 나왔네. 동양풍 의상의 활까지. 영화 찍나? 팔을 제대로 당길 수나 있을까? 옷 때문에 고정도 안 될 텐데. 한 아버지는 큰 소리로 농담을 던졌고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 웃음은 혜선의 귀에까지 들려왔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참가자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다른 이들은 트레이닝복이나 스포츠추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는 하늘빛과 연분홍색이 조화를 이룬 한복을 입고 있었다. 고전적이면서도 단아한 그 모습은 이 대회의 분위기와는 분명 이질적이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녀가 과거 한국체대 양궁부에서 국가대표 후보까지 올라 선수였다는 사실을. 올림픽 선발전을 앞두고 마지막 캠프 훈련까지 참여했다가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모든 걸 내려놓았다는 것을. 그 누구도 그녀가 단 한 번도 활을 잡지 않은 지난 12년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알지 못했다. 혜선은 시선을 들었다. 경기구역 반대편 아이들이 몰려있는 관중석에서 지안이 어깨를 움츠린 채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 끼지 못한 채 혼자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눈을 어디에도 두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눈빛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 순간 혜선은 결심했다. 오늘 그녀는 단순히 화를 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단순한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도 흥미 위주의 대결도 아니었다. 그녀는 딸린 감정도 과거의 후회도 모두 접고 단 한 가지 이유로 여기 있었다. 그녀의 아들이 다시는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한복을 입은 이 엄마가 조롱이 아니라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양궁장 한편에서 키가 크고 잘 정리된 스포츠 복장을 입은 한 남성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처음이신가 봐요? 이런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그런 옷을 입으셨다면 더더욱요. 그 말은 분명 한복을 조롱하는 어투였다. 혜선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화를 점검하고 화살을 정리했다. 자신이 한국에서 경기할 때 늘 입었던 복장이었다. 그 시절 수많은 남자 선수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한복을 입고 무대를 지켰다. 늘 편견을 마주했고 늘 기술로 편견을 꺾었다. 심판의 신호가 들렸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혜선은 깊은 숨을 내쉬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고요해졌다. 주변 소음도 시선도 햇빛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오직 자신의 감각만 살아있었고 손에 쥔 활의 무게와 화살의 중심만 또렷하게 다가왔다. 한복의 소매가 바람에 흔들리긴 했지만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첫 번째 라운드가 시작됐다. 참가자들이 차례로 활을 당기며 경기를 이어갔다. 몇몇은 근사한 성적을 냈고 몇몇은 아쉽게 빗나갔다. 하지만 관중들은 이미 혜선의 등장만으로 분위기를 가늠하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결과를 낼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 선 그녀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었다. 오늘 혜선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과거도 현재도 그 모든 걸 지닌 채.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났을 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혜선은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다. 세 발 모두 관역의 정중앙을 꿰뚫었고 심판이 채점지를 들고 놀란 얼굴로 점수를 발표하자 운동장은 짧은 침묵 후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관중석에서 아이들의 감탄사와 학부모들의 수군거림이 섞여 울려 퍼졌다.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지? 진짜 처음이 맞아? 와, 저게 가능해? 이전까지 혜선을 향해 비웃음을 던지던 이들의 얼굴에서 놀라움이 서서히 드러났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몇몇 학부모는 그녀가 사용한 활의 모델을 궁금해하며 속삭였다.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점수판을 보고도 주변 반응에도 심지어 누군가 박수를 치는 순간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단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다음 라운드를 준비할 뿐이었다. 경기장을 처음 밟는 듯한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익숙하고 차분했다. 마치 이곳이 본인의 원래 자리였다는 듯이. 관중석 반대편 오재경은 혜선의 점수와 모습을 곱씹으며 불편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표정에는 분명 당혹감이 묻어났다. 그는 지금까지 누가 봐도 우승자라는 분위기 속에 익숙해 있었고 그의 등장 자체가 일종의 퍼포먼스로 받아들여졌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시선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관중석을 바라봤다. 그곳엔 자신의 아들 태윤이 있었다. 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와 혜선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태윤 옆에서 친구들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아이는 대답 대신 입술을 꽉 다문 채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재경은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차례를 준비했다.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활을 조준하고 집중력을 높였다. 첫 번째 화살은 9점, 두 번째는 10점, 세 번째는 9점, 총점 28점으로 나쁘지 않은 기록이었다. 어딜 가도 상위권에 오를 수 있는 점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혜선이 방금 전 보여준 정확도는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었다. 심판이 점수를 발표하고 나서도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혜선을 향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진짜 예전 선수였던 거 아냐? 관중석에서 수진이, 아니 이제는 지안이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더 이상 어깨를 웅크리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앞으로 숙여 혜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엔 낯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경외와 자랑,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깃든 안도.
혜선의 차례가 다시 돌아왔다. 이번 라운드에서도 그녀는 흐트러짐도 없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와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웠다. 세 번째 화살은 관중 중 누군가가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정확히 놓였다. 그리고 또다시 정중앙. 심판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 발 모두 만점. 이혜선 학부모님, 현재 단독 선두입니다. 함성이 퍼졌다. 그러나 혜선은 여전히 담담했다. 예전 국가대표 시절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도 수천 명 앞에서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그 시절 성별을 이유로 외모를 이유로 수없이 평가받아야 했지만 그녀는 결과로 입을 막았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오재경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화를 조정하며 생각에 잠겼다. 옆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이 은근히 그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세 번째 라운드를 앞두고 사회자는 잠시 휴식을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각자 자리를 정리하며 물을 마시거나 활의 상태를 점검했다. 그 틈을 타 몇몇 학부모들이 혜선에게 다가갔다. 혹시 어디서 배우셨어요? 정말 감탄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배우게 하고 싶은데. 혜선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냥 예전에 조금 했었어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이미 오늘 보여준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다시 관중석을 바라보았다. 지안이 어느새 앞줄로 나와 있었다. 친구들과 나란히 앉아있진 않았지만 그 아이들 뒤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진 않았지만 혜선은 느낄 수 있었다. 아이의 시선, 그리고 그 시선 안에 담긴 감정, 자랑. 그 감정 하나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충분히 의미 있었다. 혜선은 그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아이 앞에서, 세상 앞에서 더는 고개 숙이지 않겠다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혜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라운드였다. 마지막이지만 진짜 시작 같은 순간이었다.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운동장 전체는 일순정적에 휩싸였다. 관중석의 아이들도 주변의 학부모들도 모두 말을 아꼈다. 두 번째 라운드까지 이혜선이 보여준 결과는 예상을 완전히 깨는 것이었고 지금부터는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보다는 과연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지가 주된 관심이 되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마이크를 탔다. 이번 라운드는 선택적 난이도 라운드입니다. 희망하는 참가자에 한해 일반 거리보다 5m 뒤에서 사격하실 수 있으며 적중 점수는 2배로 계산됩니다. 도전하실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순간 주변이 술렁였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이쯤에서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심리가 작용했다. 관중석에서도 설마 누가 저걸 하겠어? 무리하지 말지라는 속삭임이 이어졌다. 그때 단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이혜선이었다. 사회자는 순간 당황한 듯 잠시 멈췄다가 마이크에 다시 목소리를 실었다. 이혜선 학부모님, 도전 선택하셨습니다. 관중석은 다시 웅성거렸다. 진짜 뒤에서 쏘려고? 이건 미친 거 아냐? 앞에서도 이미 잘했는데. 실수라도 하면 다 무너지는 건데. 그러나 혜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화살을 정비하고 뒷줄로 걸어갔다. 경기장에서 가장 먼 지점. 그곳은 보통 연습용 거리로 설정되어 있었고 아무도 실제 경기에서 사용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위치였다. 심판도 다시 위치를 조정하고 점수판 쪽에서도 준비가 분주해졌다. 오재경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이 상황이 의외였고 동시에 불편했다. 이미 압박감은 커지고 있었고 이 선택은 자신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의 눈은 관중석에 있는 아들 태윤을 스치고 지나갔다. 아이는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친구들도 조용했다. 사회자가 신호를 보냈다. 세 번째 라운드, 이혜선 참가자 첫 번째 시도. 혜선은 말없이 활을 들었다. 자세를 낮추거나 멈추지 않았다. 몸은 이미 기억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감각이 지금 이 순간 되살아났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활의 긴장, 눈앞에 고정된 관역, 모든 것이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떠올랐다. 화살이 날아갔다. 빠르고 간결하게. 관중석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관역 중앙에 꽂힌 화살. 정적이 깨졌다. 두 번째 화살도
세 번째 화살도 마찬가지였다. 전부 중심을 꿰뚫었다. 게다가 2배 점수. 그 어떤 참가자도 따라올 수 없는 기록이었다. 사회자는 잠시 말을 잃었고 곧 이어 터진 박수 소리는 이번에는 의무감도 놀람도 아닌 진심 그 자체였다. 해선은 마지막 사격을 마친 뒤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남은 참가자는 단 한 명, 오재경이었다.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도 알고 있었다. 아무리 잘해도 이해선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입술을 앙다물고 활을 들었다. 첫 번째 화살은 살짝 빗나갔다. 두 번째 화살은 9점, 세 번째는 10점. 전체적으로는 준수했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그의 점수가 발표되자 장내는 조용했다. 누구도 실망하지 않았고 누구도 탄성을 지르지 않았다. 모두가 알았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점수판에 이해선의 이름이 가장 높은 곳에 오르고 사회자가 결과를 정리하는 동안 관중석에서는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다. 누군가 말리거나 잡지도 않았다. 아이는 천천히 어머니가 있는 곳을 향해 걸어왔다. 처음엔 어깨를 움츠린 모습이었지만 점점 더 당당하게 그리고 힘있게. 그는 어머니 앞에서 멈춰 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에서는 마음 깊숙이 알았다. 자신이 무엇을 바꿨는지를. 아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 어떤 설명이나 위로도 바꿀 수 없었던 시선.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눈빛. 그 한순간을 위해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었다. 마지막 결과가 발표되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우승자는 김지안 학생의 어머니 이혜선 학부모님이십니다. 운동장은 박수로 가득 찼다. 그러나 가장 큰 박수는 지안이 보내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온 힘을 다해 누구보다 오래. 이혜선은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어떤 메달보다 값진 승리를 마음에 새겼다. 대회가 끝난 후 이혜선의 주변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대부분은 학부모였고 몇몇은 교사였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예전에 선수셨던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쏘실 수가 있죠? 혹시 아이들 가르쳐 보신 적 있으세요? 해서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네 라는 말 대신 조금 배웠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라고만 말했다. 누군가 올림픽 이야기를 꺼낼 때도 그녀는 그저 웃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오늘 보여준 것으로 충분했으니까. 그녀가 받은 트로피는 작고 단순한 것이었다. 투명한 플라스틱 위에 학부모 양궁대회 최우수상 이혜선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혜선에게 그것은 과거의 어떤 금메달보다도 값졌다. 이 트로피는 기록의 증명이 아니라 변화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교장 선생님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이혜선 학부모님, 정말 감동적인 경기였습니다. 저희가 미처 몰랐던 재능을 보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혹시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양궁 수업을 맡아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제안은 혜선을 순간 멈칫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교장 선생님을 바라보다가 뒤에서 지켜보던 지안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마치 해도 돼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혜선은 천천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영광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안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익숙한 감각이었다. 아이는 어색해하지도 않았고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어머니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엄마, 오늘 아이들이 한복에 대해 물어봤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들뜬 톤이었다. 우리 문화에 대해 설명해줬더니 진짜 멋지다고 했어요. 아만다도요. 그리고 지안은 잠시 머뭇거렸다가 말을 이었다. 아만다가 내일 점심 같이 먹자고 했어요. 우리 테이블에서. 혜선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김밥도 먹고 싶대요. 더 이상 썩은 풀냄새 난다고 안 해요. 혜선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물들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도시락을 숨기고 엄마를 피하던 아이였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락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다. 내일은 김밥 많이 싸주세요. 친구들하고 나눠 먹게요. 혜선은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더 단단히 쳤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수많은 위로의 말보다 그 한마디가 오늘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세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웃음이 넘치는 식사였다. 지아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숨가쁘게 쏟아냈다. 혜선은 수저를 내려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아이의 생기였다. 식사가 끝난 후 지아는 갑자기 물었다. 엄마, 진짜로 올림픽 선수였어요? 혜선은 놀라서 웃었다. 그건 또 어디서 들었어? 태윤이 아빠가 다른 아빠들이랑 얘기하면서 말하던데요. 저분은 분명 전문가야. 올림픽 수준이다라고요? 재혁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거야 사실이지. 지안의 눈이 동그래졌다. 혜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 보여줄게.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자 먼지에 덮인 금속의 반짝임이 드러났다. 이게 뭐야? 지안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엄마가 예전에 받은 메달들이야. 전국대회 대학리그 대표 선발전, 신문 스크랩, 시상식 사진, 한복을 입고 활을 든 젊은 시절의 혜선 모습이 들어있었다. 지아는 숨을 죽이고 사진을 넘겼다. 이게 진짜 엄마예요? 그럼 엄마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왜 한 번도 말 안 해줬어요? 아빠를 만나고 미국에 갈까 고민하면서 경력을 이어갈 수 없게 됐어. 그때는 이걸 그냥 마음에 접어둔 거지. 지아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도 배울 수 있어요? 양궁. 혜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배우고 싶다면 언제든지. 그날 밤 방에 돌아가려던 지안이 다시 거실로 나와 말했다. 근데 엄마 다음 주 문화의 날에 나 한복 입어도 돼요? 혜선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함께 준비하자. 작은 변화였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지 한 아이의 용기를 넘어 한 가족의 시간을 바꿨고 그 가족을 둘러싼 공동체의 작은 진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진동은 결코 작지 않았다. 문화의 날 아침, 혜선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했다. 다림질을 마친 한복을 조심스럽게 옷걸이에 걸고 거실에 나와 김밥 재료들을 꺼내놓았다. 오늘 도시락은 단순한 점심이 아니었다. 지안이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한 음식이었다. 조롱의 대상이었던 김밥이 이제는 공유하고 싶은 자랑이 되었다. 지아는 전날 밤 늦게까지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느라 피곤했는지 조금 늦게 일어났지만 눈을 뜨자마자 환한 얼굴로 엄마, 머리핀 좀 꽂아줘요라고 말했다. 혜선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작은 손거울을 건넸다. 지안이 고른 것은 다홍빛 전통 댕기였다. 얼마 전만 해도 숨기고 싶다던 색이었다. 학교 운동장에 도착하자 다양한 문화의 부스가 세워져 있었다. 인도, 베트남, 프랑스, 미국, 그리고 한쪽 끝 대한민국이라고 쓰인 작은 천막. 혜선은 부스 한편에 화살과 활을 진열하고 한복에 대해 설명하는 판넬을 정리했다. 지아는 친구 아만다와 함께 한복을 입고 방문객들을 맞았다. 전에는 서로 멀리했던 두 아이가 나란히 서서 김밥을 나눠주고 태극기 색칠놀이를 소개하고 있었다. 점심 무렵 운동장 중앙에 설치된 무대에서 발표가 시작되었다.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지아는 맨 마지막 발표자였다. 조용히 무대에 올라간 아이는 긴장을 억누른 채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김지안이고요. 오늘은 우리 가족이 지켜온 한국 문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있는 작은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혜선이 활을 당기는 사진도 들어있었다. 제 어머니는 예전엔 국가대표 양궁 선수셨고 지금은 제 자랑이에요. 한복도 김밥도 엄마도요. 운동장은 조용했다. 어떤 박수도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 순간 모두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그 감정은 이름 붙이기 어려웠지만 진심이라는 건 분명했다. 무대에서 내려온 지안에게 교장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다. 김지안 학생, 정말 훌륭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당신 발표 덕분에 한국 문화를 더 이해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교장은 혜선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다음 달 예정인 지역 다문화 축제에서 양궁 시범과 함께 한국 부스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혜선은 지안을 바라봤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꺼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가족은 오랜만에 넷플릭스를 켜지 않고 식탁에 모여 앉았다.
지아는 축제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풀어냈고 재혁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식사 도중 지안이 물었다. 엄마 있잖아요. 사람들은 왜 남들과 다르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혜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다름은 낯설기 때문이야. 낯선 걸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숨기지 않고 보여준다면 그들도 배울 수 있어. 그리고 결국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게 돼.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나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될래요. 누군가 다르다는 이유로 외롭지 않게 해주는 사람. 그 말에 재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혜선은 조용히 아들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자라고 있었다. 그 후 혜선이 시작한 방과 후 양궁 수업은 점점 인기를 끌었다. 아이들은 줄을 서서 활을 잡아 보았고 어떤 아이는 한복을 입고 수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오재경도 수업을 참관하러 왔고 예전과는 달리 진지한 태도로 그녀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아만다는 어느새 지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학교에선 더 이상 지안을 이상한 도시락을 싸우는 애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양궁 진짜 잘하는 지안이 엄마의 딸이자 한복을 멋지게 입는 친구로 기억되었다. 계절은 어느덧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다. 낙엽이 운동장을 덮기 시작할 무렵 혜선은 지안과 함께 동네 작은 공원에 나가 활쏘기 연습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처음보다 훨씬 자세가 안정되어 있었고 몇 발은 중심 근처에 꽂히기도 했다. 엄마, 오늘은 거의 다 맞췄어요. 그러게, 너도 재능 있네. 지아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난 꼭 잘하지 않아도 돼. 그냥 엄마처럼 되고 싶어. 혜선은 잠시 말이 막혔다. 그저 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지고 바람이 불었다. 활을 정리하던 혜선은 마지막으로 화살 하나를 하늘을 향해 들어올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다짐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누구에게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그날 이후 대화초등학교엔 하나의 문장이 벽에 새겨졌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다름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문장은 같이 수많은 아이들과 교사들의 눈길을 지나쳤고 언젠가는 그 누구도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작은 다짐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명의 엄마가 다시 활을 잡은 그날이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혜선 씨와 지안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양궁 대회에서의 승리를 넘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편견과 다름에 대한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도시락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투가 낯설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배척하거나 조롱하는 일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진심을 담은 행동 하나, 묵묵한 용기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고 결국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혜선 씨처럼 묵묵히 버티며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과 따뜻한 용기를 전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